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요, 혼술을 하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와, 저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그냥 집었는데 이거 하나만 샀어요, 안주는요. 와, 내 스타일이에요. 포카칩 시리즈였고요. 그리고 보니까 샤워 어니언 맛이네요. 안에 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상대로 예상대로였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민트 초코. 저 이거 오늘 처음 마셔봐요. 네, 민트 초코 보이시나요? 네. 무슨 맛일까요? 원래는 참이슬만 사려다가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 색깔 보이세요? 색깔이 이렇게 민트 민트? 네, 민트색. 와, 완전 소주. 네, 완전 알코올량이 심하네요. 딱 소주 향이 납니다. 딱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먼저 짠 하실까요? 짠! 럭키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짠! 끝맛이 민트 초코 맛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처음에 딱 술이 들어가는데 끝부분이 민트 향이 나면서 민트 맛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마지막에 초코 맛이 느껴졌어요. 이런 술도 있구나. 되게 재밌는 술이네요. 한 잔 더 갑니다. 짠!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정말 모든 방면에서 이 자기 사랑이 없으면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도 이 자기 사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쪽짜리 소원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사랑 부분에서 좀 이게 부족하면은 연애든 그리고 친구 이런 대인 관계든 좀 삐그덕거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나를 충족하고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존감이 좀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갑을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사랑을 100%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그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좀 기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거든요. 정말 100% 모든 순간에 자기 사랑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기 사랑이 부족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적이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자기 사랑을 잘 채우고 있었다면
좀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소원이 금전소원도 있을 거고 뭐 시험 이런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정말 다양한 분야에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들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과연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연인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연인에게 내가 사랑을 100%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연인에게서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래요. 누구나 이렇게 안 좋은 패턴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았다라고 해도 또 자기 사랑이 부족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나랑 아닌가 봐.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자기 결핍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소원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어도 그것을 지금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일상에서 이미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 성취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좀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좀 갈구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퍼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타입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지?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걔는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이런 게 다 상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도 그 마음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 같은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고 그 사람한테 준 만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설령 좀 욕심이 나고 욕망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도 내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평상시에 뭐 게이지로 치면 막 10 정도의 게이지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 2, 3 정도 레벨로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귀엽게 애교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는 그런 좋은 연애를 하는데 내가 내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준 것을 10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10을 받으려고 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라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자기 사랑을 채워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내 사랑을 채워나가고 있다면 분명 그걸 본인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갈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설령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쁜 사람 이런 비난이나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있기 전이나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나 나는 나고 나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난 이미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그 존재의 여부는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슬퍼요. 헤어지면 슬프고 눈물도 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다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집착하지 않게 되고 크게 매달리지 않게 되고 일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재회 시크릿을 할 때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또 도서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까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결국에 그 모든 정보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자신을 사랑하라 였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람을 끌어당겨도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또 좋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시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실천을 하고 나서 재회 시크릿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보에서 말하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재회소망 상대 그리고 짝사랑하던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의 상태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지만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사람이 오면 더 좋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나는 더 좋을 것이다. 이거를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일상이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일기도 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하니까 상대방의 그 존재 여부, 소원 성취 여부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게 저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꿈, 목표 이런 거 이뤄봤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은 오키나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20대 중반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이 남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잊었는지. 지금 그때는 제가 시크릿을 몰랐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잊었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그건 하나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오키나와 여행을 갔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헤어진 그 사람의 그 얼굴 잔상이 그 아름다운 별이 수놓인 밤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했던 거, 사랑한다라고 했던 거, 이런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눈앞에 두고 눈물이 계속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 그렇게 너를 버리고 간 사람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 잊지 못하냐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런 큰 이별을 겪어본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잊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라서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떠나겠다. 나 너랑은 결혼이 아니면 헤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보내줬어야 됐는데 저는 이기적으로 매달리고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헤어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이기적으로 보였고 미래를 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전 다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초반까지 그 사람에 대한 잔상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어서 그때의 이별에 대한 아픔이 트라우마가 돼서 다음 연애 때도 그렇게 안 좋은 패턴으로 제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술이 들어가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이렇게 영상 녹화하면서도 긴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짠! 너무 맛있네요. 31살 때 만났던 그분은 제가 그 앞전에 만났던 그 20대 중반에 헤어졌던 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마음이 컸어요. 좀 다른 의미로 마음이 컸어요. 그 앞전에 20대 중반에 헤어졌던 분은 제가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된 케이스였고요. 이번에 30대 초반 가장 최근이었죠. 만나고 있을 당시부터 제가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갔어요. 좋아했고 사랑했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상대방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 있을 텐데 저는 저의 철학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달되기 어렵겠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좋아하면서 왜 자기 사랑이 부족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뭔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존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끌어당긴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직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나아갈 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으로 가버리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기 쉬운 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바로 각인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별을 끌어당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이 기가 막히게 캐치한 거죠. 나는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나의 결핍을 채울 거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니까 이걸로 나의 그런 부족한 면을 채워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행복을 소중히 하잖아요. 자신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 행복, 사랑 이런 걸 소중히 하는데 헌신 그리고 뭔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연애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상대한테 내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자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별조차 내가 끌어당겼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잘 떠올려보면 내가 끌어당긴 이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원하는 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이별을 선택하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당시에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안 돼.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야. 이렇게 집착을 했고 나의 행복을 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제가 있었어요. 아, 내가 그때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의심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구나.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는 그게 애정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내 두 발로 서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그 모습을 바랬던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빨리 알았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돈이나 직업이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본인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거나 좀 피해의식이나 이런 결핍이 있으면 그 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나를 꽉 채우고 있으면 사랑을 이루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 모든 방면에서 정말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걸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타인에게서 사랑받아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요, 금방 증발될 수밖에 없고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처음에 저한테 좋아서 줬던 그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가요? 이별을 하게 되니까 쫙 밀려 들어왔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살이 연애할 때 막 찌다가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서 살이 쫙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남의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직접 채우는 그 에너지야말로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건강해지려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기쁘려면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어떠한 나만의 올곧은 기준도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난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뭔가 노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최대한 얽히지 않으려고도 현명함을 발휘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상대방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것에 막 감정이 함몰되지 않고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대범함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대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누가 그렇게 보내주고 싶을까요? 하지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 라고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마음 안에 자기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안위와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너무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면 상대방이 그냥 미운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따지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본다면 내가 좀 자기 사랑이 채워져 있었는지 아닌지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이슬 2잔 정도 마시고 프리토킹을 좀 더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요. 잠깐만요. 네, 럭키님들 짠! 한잔 할까요?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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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짠! 한 병 다 마시고 싶은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새벽으로 넘어갔어요. 술을 좀 너무 많이 먹으면 내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먹고 좀 마지막 마무리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모든 소원을 이루는 기반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이 충족되어야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으세요. 내 자신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그게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또 오랜만에 필사한 거를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일부 필사한 게 좀 이렇게 메모되어 있더라고요. 한 1년 전에 메모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좀 문장이 있어서 이거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
영혼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 사람.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불만족을 느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모든 갈등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마치 내면으로부터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영혼의 정서적 평화는 내면의 빛을 비춰주고,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성품을 되찾게 한다. 그리하여 그 조화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눈에 매력 혹은 영적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나는 사람을 남몰래 부러워하게까지 만든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온통 빛이 날 수 있을까? 영혼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 사람을 이 리얼리티 트랜스쇼핑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대부분 중요성을 갖기 마련이라고 하네요. 영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성인데,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 이게 이제 중요성이 생긴다라는 건데, 바로 우주에서는 이 중요성이 생기는 부분을 균형을 맞추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런 걸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보다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중요성을 크게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을 가졌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건강 그리고 나의 매력을 지키고 내 매력을 더 뽐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중요성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영혼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자기 사랑이 또 떠올랐어요.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의 빛을 채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이미 충분해. 저 목표가 나에게 없어도 너무너무 충분해.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끌어당김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 달림 문어급 때 올리는 그 소원들, 원활히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나의 그런 파장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그런 일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소원을 올리는 순간에만 나는 뭘 이뤘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마치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내고 계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달님께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취가 한 달 뒤에 이뤄질 것들이 3개월 뒤, 4개월 뒤 이렇게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달님에게 올리는 그런 문워크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보내는 태도 그리고 내 마음가짐,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보내는 파장이 당연히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주는 반응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달림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잠재의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실제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충만되어 있는 그 느낌, 이거를 알고 있고 이제 그걸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더 멋진 미래에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더위 그리고 코로나 또 별의 흐름 때문에 또 전환기에 놓여서
지금 이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목성이 어제부로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또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별들이 이동하는 또 시즌에는 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재고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좀 헤어지게 되는 일, 그리고 이사나 이직을 하게 되는 일, 이렇게 전환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연히 중요해지는 것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전환기가 놓일 때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을 해야 되니까요. 이직을 할 때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좋지만, 난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런 걸 다 겪고서, 힘든 일 겪고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당연히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겪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되게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기운이 안 나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두 번 다시 난 사랑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전환기를 앞전에 뒀을 때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 상황과 마주하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좋은 궤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모든 방면에서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상황적으로 그래요. 너무 지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6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반 이랬는데, 지금은 7월달 들어오면서 특히 또 지금 이제 전환기 시즌에 놓여서 많은 분들이 지쳐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8월달이 서서히 이제 되면서 9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목성도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었던 그 2달간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물고기는 그런 박애주의, 물병자리랑 비슷한데요. 사람을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마음이 강해요.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목성이 있을 때는 그런 물고기 자리의 성향이 확대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설령 이별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안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과거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거죠. 잘했어. 그동안 고생했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이 5월 말부터 7월까지였어요. 저도 정말 최근 2달간 자기 자신을 좀 정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5월 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딱 5월 말에 물고기 자리 목성이 시작될 때 뭔가 다 해체되고 깨지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실 좀 심적으로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5월 말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다른 사람도 그리고 다른 상황도 탓하지 않고 저 자신도 탓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로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별의 흐름을 몰랐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별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 시즌이 돼서 7월 말이 돼서 아직도 좀 여운이 있어서 힘은 들지만 방향이 좀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을, 겨울로 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힘든 그 심정과 상태가 정말 당연한 거니까요. 부정하지 마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 럭키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위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마지막 잔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럭키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복 받는 하루 되세요.